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내일장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혹은 주의해야 할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해서 거래소에서 매수하는 가운데 오늘은 그 매수 폭도 7천억 원대를 넘기면서 거래 마쳤죠. 오늘 시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했던 섹터와 종목 이 두 분과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모아랩 컴퍼니 김민성 이사, 더 커넥트 머니 박철순 이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베스트 30는 외인과 기관 매수 상위, 여기에 상승률과 하락률,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시장에서 뜨거운 30개의 종목 추려냈는데요. 베스트 30 먼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등장했습니다. 우선 오늘 외인 매수 1위는 이수페타시스가 차지를 했고요. 기관은 SK이노베이션에 집중을 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ABL 바이오와 파미셀도 수급이 강했고 기관은 또한 로보티즈에 주목하기도 했네요. 또한 유리기판 관련해서 ICD, SKC가 오늘 시장에서 뜨거웠고 필옵틱스도 검색 상위로 베스트 30에 등장했습니다. 자, 이 안에서 두 분은 어디에 좀 집중을 해주셨을지 먼저 김민성 이사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오늘 첫 번째 종목 어떤 거 살펴볼까요? 네, 최근 들어서 굉장히 또 뜨거운 감자로 얘기가 되고 있는 이수페타시스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제이오 인수에 대한 좀 주주 배정을 통해서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하고 좀 논란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에 대한 등락폭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감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슈도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제이오 인수에 대해서 이슈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PCB 기업이 이제 CNT 제조사를 인수를 하겠다라는 의견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반도체 관련된 기판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2차 전지 소재를 생산을 하는 기업을 인수를 해서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볼 것이냐 이런 모멘텀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액주주 연대랑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부정적 논쟁이 좀 끝나는 흐름이 만들어져야지만 주가 측면에서도 좀 강한 상승세가 이어질 수가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데 그거에 외에는 이제 본연의 기업에 대한 가치를 보시게 되면은 고다층 기판인 MLB 사업에 대해서는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AI 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인프라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판 수요는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해양 매출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한 이제 분쟁 이슈를 제외하고는 이 기업에 대한 멀티플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고 현 가격대에는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나쁘지 않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주가가 이제 강하게 밀렸던 구간인데 이 구간 자체가 이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감원에서 이제 제재를 하고 유상증자가 이제 무산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회복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풍문 보도에 대한 이제 해명에 대한 공시 아까 보여줬던 그 공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이랑 외국인이 모두 다 이제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증시가 또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거기에 대한 논란도 지속이 되고 있지만 그 논란이 좀 잘 끝난다라고 하면은 주가 측면에서 좀 강한 상승세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거를 제외하고도 멀티플 자체로는 이제 가격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다라고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홀딩을 하셔도 좋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그만큼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많고 본연의 사업 가치로는 굉장히 좀 훌륭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좀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주주 배정으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선회를 한다라고 하면은 주주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한 좀 리스크가 덜해지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도 급락이 나타났던 가격까지는 빠르게 회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흐름을 좀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민성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이수페타시스 점검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제이오 인수 관련된 내용이 처음 나왔을 때 주가 급락세를 상상하면은 그래도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보유자분들은 홀딩 가능한 구간이다. 또한 현재 주가는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철순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인데요. 바로 STX 엔진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9.88% 정도 급등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수익권에 있는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을 베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수익화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서 일단 선정을 해봤고요. 첫 번째로 이 STX 엔진 같은 경우는 사명에도 나와 있지만 엔진 관련된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선박 엔진과 발전 엔진 그리고 방산에서 사용되고 있는 엔진까지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방산 사업도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매출처가 탄탄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은 현대 로템 그리고 방위산업청까지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 그리고 정부와도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매력적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엔진 관련된 기업들 사실 뭐 STX 엔진뿐만 아니라 현대 마린 엔진이라든지 하나 엔진이라든지 우리나라 엔진 기업들은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최상위권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점유율이 50%가 넘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조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엔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마저도 우리나라 엔진을 선호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엔진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조선업이 호황을 보이면서 STX 엔진 같은 경우도 수주가 계속 들어오면서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공급 계약 체결이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방위산업청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과 같은 국내 기업들과도 거래를 하고 있지만 지금 카타르라든지 또는 유럽이라든지 전 세계 많은 기업들과 지금 수주 계약들을 체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불과 지금 지난 12월에도요. 카타르에 있는 가스 운송회사라든지 아니면 영국의 운송회사랑 800억 원 이상의 수주 계약을 따냈을 정도로 최근까지도 안정적인 수주를 계속 지속해 오고 있는 기업이 바로 ST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방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작년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달에 급등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슈가 뭐였냐면 이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관련된 엔진을 만들고 있기 때문인데 이게 이제 이집트에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을 때 급등이 나왔던 거고요. 실제로 이제 K9 자주포가 워낙 또 해외에서도 많이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수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STX 엔진도 수혜를 입을 수 있겠구나라고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9 자주포가 많이 팔리면 STX 엔진도 수주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컨센서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재무제표상으로도 상당히 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2023년도에 189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는데요. 2024년도 아직 발표하지 않은 작년 4분기 실적까지 더해서 총 실적은 574억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3배 이상 고성장을 하는 거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2023년도 대비했을 때 작년 2024년도가 7배 이상 성장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실적 고성장세가 가장 매력적인 엔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왔었고 오늘까지 상승이 이어지면서 전고점까지 거의 다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윗꼬리가 좀 달려서 여기서 만약에 눌림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라면 일단은 수익을 최소한 50% 이상 확보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오고 지지선 확보 이후에 반등 나올 때 다시 한번 또 매수를 하면 되니까 일단은 하락을 하면서 특히나 지금 외국인들이 사실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외국인들의 매도 전환이 나오면서 주가가 밀린다라고 한다면 함께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일단 수익을 좀 확보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뚫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기업이니까요. 뚫는다고 한다면 일단 1차 목표가는 3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2만 1,000원을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철순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 STX 엔진 만나봤습니다. 국내외로 다양한 고객을 확보하고 있고 실적 성장 기대감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더 강한 반등이 나올 때는 절반은 수익을 챙기고 다시 진입해보는 전략, 1차 목표가는 3만 원의 수급의 동향을 잘 체크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대응 전략 정리해볼게요. 김민성 이사님, 이수 페타시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잡음이라는 악재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호재가 더 큽니다. 호재가 더 크다. 이 가격 저평가 구간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박 이사님의 STX 엔진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네, 엔진과 방산 사업의 시너지입니다. 엔진과 방산의 시너지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민성 이사님의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파미셀 종목 좀 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미셀은 이제 또 제가 또 자랑을 하면은 11월 달부터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좋은 흐름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제 강한 상승세가 보여주면서 거의 10,000원대까지 근접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2월 달에 이제 국내에서는 첨생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서 줄기세포 관련주에 대한 모멘텀이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받기 시작을 하면서 네이처셀에 대한 모멘텀도 좀 바닥에서 강한 상승을 100% 이상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파미셀도 마찬가지로 거의 바닥에서 100%가량 이제 상승을 하는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제 세포 치료제에 대한 산업 자체가 국내에 대한 성장의 모멘텀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글로벌적으로도 성장에 대한 판로가 열릴 수가 있는 모멘텀이 같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줄기세포에 대한 관련주들은 2월 첨생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고 나서부터 앞으로의 이제 정부에 대한 수혜라든지 여러 가지 메리트를 받으면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좀 더 끌고 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멘텀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첨생법이라고 하면은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첨단 재생의료, 이제 첨단 바이오의약품 관련된 법률을 줄여서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개정안이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줄기세포 관련된 기업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팔로라든지 앞으로 이제 임상 실험을 하는데 거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많은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법안으로 이제 개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동력이 좀 더 크게 확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도 빠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국내 증시에 대한 바이오 사이클이 좀 지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초가 되면서 유한양행도 바닥을 계속해서 다지고 있다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쿼드데믹이라는 이슈가 만들어지고 다시 한번 바이오에 대한 순환매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데 파미셀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바닥에서 강한 상승세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큰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 많은 깊은 조정이 만들어지고 이제 고개를 돌리면서 추세 전환을 강하게 들어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적으로 그렇게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는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 아니라 이제 서서히 우상향으로 꾸준하게 올라가는 사이클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제 홀딩을 하면서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차트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꾸준하게 이어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강한 사이클이 좀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차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파미셀도 마찬가지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오늘 같은 날에도 좀 강하게 쌍매수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10%가량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기관에 대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위에 있는 매물대가 거의 없는 구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강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는 구간까지 와서 앞으로에 대한 상승 방향성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민성 이사님의 두 번째 종목 파미셀이었습니다. 지금 매물대가 없는 구간까지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 추세 전환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더 강한 사이클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급 시작해 주셨던 타이밍이 정말 완벽하다는 생각이 드는 차트입니다. 자, 이번엔 박철순 이사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국내 대표 조선 기업입니다. 바로 삼성중공업인데요. 일단은 지금 역대 최고가까지 지금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리스크 요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을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나 지금 조선업 자체가 워낙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조선업종들 자체가 지금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도 역시나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물동량이 증가를 하게 되고 이제 노후 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들 그리고 친환경 선박에 대한 어떤 니즈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국내 조선사들은 계속적으로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에도 성과라든지 수주 같은 것들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왔는데 역시나 올해 같은 경우도 이런 비슷한 상황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국내 조선 3사 같은 경우는 고부가치의 선박을 선별적으로 수주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건 좀 단점에 대한 부분인데
삼성중공업이 사실 지금 하나오션이라든지 현대중공업 계열보다는 주가가 좀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물론 고가권에 있긴 하지만 최근 6개월 사이에 좀 갇혀있는 흐름들이었어요. 한 20-30%대 수익이었고 오히려 반대적으로 현대계열이라든지 아니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50% 이상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방산 쪽 사업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 밸류에이션 평가할 때 조금 약간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보완유 시대에 수출주들 특히나 조선주도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있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환대치를 거의 대부분 다 해놓기 때문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수익적으로는 반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다른 동종업계보다는 조금 밸류에이션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역시나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의 어떤 한국과의 어떤 동맹 이런 조선 쪽으로의 어떤 수혜가 올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역시나 삼성중공업도 이 부분에서 정책적인 수혜와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수주를 따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올해는 좀 기대감을 좀 가지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2025년도에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정이 좀 안정화되면서 일단은 건조량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건조 성과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동안 있었던 고정 비용들도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판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담도 많이 줄었다는 게 올해 수익성을 더 좋게 평가할 수 있는 전망을 할 수 있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거기다가 이제 상선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해양 플레트 쪽도 지금 안정적으로 수주를 따는 이후에 공장을 계속적으로 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도 역시나 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고요. 마지막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컨센서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대비해서 거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23년도 대비했을 때 2024년도가 2배 이상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순이익은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은 역시나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이제 찍히면 이제 우리가 PER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데 지금 다른 경쟁업체들 대비했을 때 PER과 PBR 모두 다 상대적으로는 저평가 매력이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요. 전고점을 뚫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는 14,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11,200원으로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이사님의 두 번째 종목 삼성중공업 살펴봤습니다. 조선주 중에서도 유독 최근에 외인과 기관 수급에서 확실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미국발 수혜 그리고 수익성 개선 기대감 체크해 보겠습니다.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11,200원 선 잡아주셨네요. 역시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박 이사님의 삼성중공업 한마디는요? 네, 수익성 개선 기대 종목입니다. 네, 수익성 개선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김 이사님의 파미셀 한마디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이오의 원조 대장은 줄기세포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바이오의 원조 대장은 줄기세포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민성 이사님의 마지막 종목 뭘까요? 네, 저는 이제 한 종목씩 좀 주의하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주의하자는 거는 신성 델타테크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제 전에도 한번 주의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번에 또 젠슨항이 CS2025에서 양자 컴퓨터를 이제 상용을 하는데 30년은 더 걸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양자 컴퓨터 관련된 이제 기업들이 많이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하고 이 중에서도 이제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도 같이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양자 컴퓨터에 대한 상용화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앞으로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정말 실체가 있고 없고에 대한 차이 때문에 거품이 빠지는 기업도 분명하게 나올 거고 이제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다시 이어가는 기업도 분명히 만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갈려지는 종목 중에서 이제 거품이 조금 빠질 우려감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신성 델타테크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번에 또 CS2025에서 로봇 관련된 모멘텀을 보여주긴 했지만 신성 델타테크가 강세를 보였던 원초적인 이유만 보시더라도 초전도체를 활용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허 출원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모멘텀 우리가 좀 보시게 되면은 신성 델타테크가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물질은 상온산업 초전도체를 개발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가장 이제 시장에서 핫했던 이슈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상온산업 초전도체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까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실체를 제대로 본 사람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돌이 확실하게 떴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증명이 됐는지 이거를 확실하게 확인한 게 아니라서 여전히 지금은 이제 실체 없는 테마적인 흐름으로만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번에 양자 컴퓨터로 사용한 이제 구글의 양자 컴퓨터에 들어가는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온산업 초전도체랑은 전혀 무관한
좀 저온 초전도체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주가 상승은 사실상 실체가 없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키워드 때문에 올라갔던 모멘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모멘텀이 좀 죽기 시작을 하면서 좀 선별 과정으로 선택과 집중이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가 좀 빠르게 세론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시 내용이 최근 들어서 투자 주의를 받았던 게 네. 소수 계좌가 15거래일간 78% 상승을 했던 거 중에 소수 계좌가 32% 정도를 끌어올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32% 끌어올린 자금들이 소수 계좌가 이제 매도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강하게 하락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수 계좌가 외국인 계좌를 통해서 거운머리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은데 인위적으로 좀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뒤늦게 여기서 이제 고점에서 매수하면은 빠르게 좀 고점에서 하락이 가속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을 좀 더 우리가 리스크를 갖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성 델타테크는 주의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종목으로 김민성 이사님께서 신성 델타테크 주의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가 상승세를 가져왔던 이 키워드, 양자 컴퓨터나 초전도체 관련해서 실체가 없는 부분이었고 인위적으로 주가가 올라왔을 가능성이 있다,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철순 이사님의 마지막 종목으로 가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역시나 오늘 가장 핫했던 종목입니다. 19% 정도 상승해서 마감됐던 SKC인데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사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유리기판은 굉장히 얇고 그다음에 평탄하기 때문에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 때 필수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차세대 반도체 재료로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지금 전력 소비를 감소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처리 속도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중 가장 공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게 바로 SKC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급등이 나왔던 이유 그리고 SKC뿐만 아니라 지금 유리판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었는데 일단 최태원 회장이 CEO 2025에 참여를 해서 방금 유리기판 팔고 왔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용화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용 제품 정도는 아니면 테스트용 제품을 납품을 하기 위한 어떤 협약서 정도는 썼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미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공장을 짓고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크게 공격적인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게 바로 SKC이기 때문에 역시나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겠다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SK그룹 자체가 SK하이닉스가 지금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관계가 돈독합니다. 그래서 이들과의 함께 어떤 협업에 대한 시너지 기대감이 좀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하지만 유리 기판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은 실적이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기본적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필름 사업부가 제외가 되면서 실적이 계속 부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일단 재무적인 한계를 좀 이제 빨리 개선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리판 쪽만 아주 강력하게 밀다 보니까 아직은 역시나 재무가 좀 안타까운 점이 조금 추가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실제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공격적인 베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실적이 분기별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지 확인을 좀 하시고 그 전까지는 그래도 기술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제 곧 최고가 부분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지금 수준에서 조금 더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만 원 정도 선을 1차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근데 지금도 이미 지난 10월 달 고점 부분에서 윗꼬리가 좀 달렸기 때문에 내일도 밀릴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일 일장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도 전환을 하면서 주가가 밀린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아니면 현금을 하신 다음에 변동성이 사라졌을 때 다시 매수를 고려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9만 원,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15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철순 이사님과 마지막 종목으로 SKC 살펴봤습니다. 기대감과 주의사항 모두 짚어주셨고요. 실적 성적표 잘 확인하면서 대응 전략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9만 원 선, 손절 라인은 15만 원 선도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해 볼게요. 자, 마지막 종목도 한마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민성 이사님 오늘 주의 종목으로 주셨는데 신성 델타테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거품 낀 종목은 피하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품 낀 종목 피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 이사님 SKC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기술적 대응이 중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적 대응 아무래도 고점 부근까지 온 상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목표가와 손절 라인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랩 컴퍼니 김민성 이사, 더 커넥트 머니 박철순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